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 행경목 신경을 눌러버리면 천하 없어도 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팁은 대기압을 좀 높이시다. 대기압을 780 정도로, 760까지는 안 되니까 780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사합시다. 이거 말이에요. 제가 수영을 할 때 왜 지리산에 갔다가 태백산에 갔다가 강화도 마리산에 갔다가 계룡산에 갔다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지역마다 이 좁은 땅덩이는 대한민국도 지역마다 대기압이 다릅니다.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것을 저는 벌써 한 5, 6년 전에 깨뚫어 알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 동영상 한번 보세요. 벌써 10여 년 전에 이 법문을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이 지구 곳곳에 대기압이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 수원주, 이 대기압은 해변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압력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4,600m, 5,000m, 6,000m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올라가 보세요. 고도가 높을수록 이 압력은 대기압은 떨어지죠. 점점. 뭐 740, 50으로 떨어질 거예요. 툭툭툭툭. 자, 이런 논리를 본다면, 못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본다면, 730mm 수원지에 사는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760에 사는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티벳 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사시는 분들의 산소는 우리보다 작게 마시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수명이 고산에 올라갈수록 수명이 짧아요. 자, 그러면 인체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고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산소가 부족하면 인체에서는 그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법문 들어서 아시지? 해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 살면, 즉 대기압이 낮은 곳에 가서 사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명 그 사람 피를 조사해 보면 적혈구 수가 많습니다. 적혈구가 뭐 하는 겁니까? 산소 운반하는 거예요. 산소가 적으니까 운반책을 많이 만들어서 산소를 세포한테 공급해주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내면 피는 끌적지근하겠죠. 이거 깨달음이 오늘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깨달음은 말이에요. 이 들어있는 이 나의 체험은 과학자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인종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것까지도 얘는 알아요. 모두 다 진화 과정에서 이 우주와의 우주 환경과의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추운 지방 사람들의 DNA 모양은 어떻게 닮아가고,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진화돼가고, 산소가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화돼가고,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 지역에는 어떻게 만들어져가고, 이거 물론 뭐 생물학자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원리까지 다 알아요. 모두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생명체는 자연과 우주와의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체득을 하면, 이렇게 인간들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저 짐승들은 어떻게 해서 저 의식이 저기서 머물러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인간 중에서도 지혜가, 뇌 기능이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기에 이렇게 뇌 기능이 더 발달되는구나. 이거 다 체득을 합니다. 해서 설산에서 도가 나온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부처가 나온다? 그러면 석가모니 6년 설산을 했다?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다? 거기서 도토섬 내려갔나요? 우리가 인도 가서 들었었잖아.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하고 내려오셨다고. 아직까지 그 산소가 없는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뒀던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6년 동안 그 호흡 가지고 수행하다가 피접이 상골하게 돼서 다시 내려와서 몸을 추스려서 영양을 보충한 다음 뭘 했습니까? 호흡 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 계속 저희들한테 호흡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놓은, 가르치신 가르침을 초기 경전에는 나와 있는데, 원래 8만 대장에도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뭐 금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하암경이나 이런 거 들고 앉아가지고, 논문 쓰는 걸 가지고 말이지, 그 호흡을 통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고해지면 말이에요. 경륜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호흡 수행, 마음 정립하고 의식 딴 데로 보내지 말고 고요히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 미우다 하지 말고, 미래 걱정, 과거 걱정, 현재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하지 말고, 명예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돈 벌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그냥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 자세 딱 펴서 760 되는 이 압력되는 이 압력을 쭉쭉 폐로 빨아들여서 폐가 760의 압력으로 행림하게 쭉 밀면 행림하게 아래쪽에 있는 복부도 덩달아 이렇게 벌려줌으로써 호흡이 쭉 나갔다가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울라야.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고 두려움도 싹 사라지고 번뇌망상도 싹 사라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탐진치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하게 머물러게 된다. 그것을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석가모니께서. 근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그런 경전은 다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그거 그렇게 안 읽어도
호흡 수행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이 뭔지 색이 뭔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냥 경전 안 들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들으면 그거 이런 의식이야 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법문이고 그것이 자기 살림살이지. 어찌 남이 써놓은 거를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있으면서 외워대는 거 그게 무슨 법사야. 법문 더 끌면 또 그래도 또 내 욕하니까 입 닫아야 되겠고. 자, 이제 뭐 명상이니 뭐 단전호흡이니 복식호흡이니 뭐 무슨 호흡이냐고 가르치는 분 양반들 이 대기압과 복압과 흉압의 관계를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호흡의 원리를 꿰뚫어 아십시오. 그리고 내 제자 여러분들은 이 법문 끝나는과 동시에 이달부터 장기 속에 들어있는 가스 뺍니다. 요것을 옛 사람들은, 옛 중국의 도인들은 이 가스, 보이죠? 이 가스, 이게 다 가스예요, 이거. 이 가스가 가득 차면, 응? 왜 고무풍선, 왜 긴 고무풍선 가만히 있을 때는 쪼그러졌는데 불면 이 부피 커지잖아요. 이 커지면 이 안에 압력이 꽉 찬다고. 차가지고 폐가 밑으로 못 밀게 760이 못 밀면 산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스를 쫙 빼주는데 저는 이 가스 뺄 때 벽곡수련이라는 걸 했어요. 이 벽곡수련이라는 이 말은 곡식을 끊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이 장의 부피를 줄여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거 도격법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이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760 압력이 이거는 몰랐지만 이 부피를 줄여야만이 호흡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장 속에 부피를 줄여야만이 호흡이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압력을 낮춰야만이 압력이 대기압이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도기 쪽에서 했다는 거야, 이 수행을. 그 이름을 벽곡 수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개월, 1년쯤 이거 장치기하고 복부 마사지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복부가 이렇게 좀 불러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복부가 이완됐을 때 장기도 느슨해지기 때문에 느슨해지면 그 안에 압력, 가스가 꽉 차요. 그 가스를 제거시키지 아니하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자 8월달이죠. 입추 지났습니다. 가을 되면 반드시 단식 수련 내가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장 가스 빼는 벽곡 수련 들어갑니다. 게시판 올려놓을게요. 벽곡 수련 체험기 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벽곡 수련 하면서 인체에서 벌어진 가스가 뺐을 때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험담을 그대로 글을 올리세요. 올려서 같은 도반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특별히 이 가스 빼는데 탁월한 물질을 내가 이번에 실험을 했어요. 저는 벌써 다시 끝냈습니다. 이번 이 가스 빼는 거 체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물질이 나오면 제가 먼저 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그래서 이 가스를 한 일주일 빼보니까 쭉쭉 다 빠져나갑니다. 그 대신 좀 고달픕니다. 쭉쭉 뭐 이게 가스 빠져나갈 때 아주 고달프게 빠져나갑니다. 늘 화장실 옆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가스가 빠지면서 이 안에 압력이 푹 떨어진 걸 느낍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차립니다. 그러고는 몸무게가 떨어지고 체지방이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벽곡 수련 들어가기 전에 체지방이 얼마고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였는데 며칠 수련 들어갈 때 어떤 그 설사를 하고 가스가 어떻게 빠져나오고 이런 관계들을 기록했다가 체험담을 쭉 올려주세요. 외부에 계시는, 집에 계시는 제자들은
10일 동안 수행을 합니다. 그 밥 10일 동안 안 드셔도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에너지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깨서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체크를 하세요. 체지방이 얼마, 체중은 얼마를 감소했고, 호흡은 얼마나 들어오고, 그리고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고, 이것을 체험 게시판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600년 전에 시다르타가 산소 마시는 방법을, 먹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들숨날숨에 관한 수행 방법을 초기 경전에 남겨놓을 정도로 수행의 기초가 호흡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바꿔서 호흡은 바로 산소이니까 산소 마시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하고 제목을 붙여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8월달 법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계시면 빨리 주세요. 실시간이니까 이렇게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 실시간 그만했으면 싶습니다. 번거로워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거부터 할까요? 저 위에 보면, 여기입니까? 김호환님. 뭡니까? 부처님의 열반상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는데 죽음의 인체적, 물리적 방향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으로 왼쪽 머리를 받치고, 부처 흉내를 낸 겁니까? 왼쪽 머리를 받치고, 어디 가만 두세요. 어디 있습니까? 받치고,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봅시다. 누굽니까, 이분이? 김호환님. 왼쪽 머리를 받쳤다. 이 말이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는 뭐 있습니까? 간이 있죠. 간을 그럼 어디다 놨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에 붙였다. 그랬더니 숨 쉬는 게 좋더라. 좀 편안하더라. 이 오른쪽으로 간을 땅바닥에 대고 누웠더니 호흡이 편하더라. 이분은 반드시 분명 이쪽 행경막, 이 라인이, 신경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굳어 있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간을 땅바닥에 대면, 간은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는 미는 힘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하기가, 즉, 폐가 밀려 들어오기가, 아래쪽으로 행동을 밀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누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을 땅에다 대고 누우니까 호흡이 편해지고, 누구는 왼쪽을 누우니까 편해지더라.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행경막 라인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행경막 라인이 굳어서 단절돼서 이쪽 신경들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편합니다. 왜? 이쪽은 써먹지 못하는 거고, 응? 써먹지 못하고, 왼쪽은 이쪽으로 장기가 쏠리니까, 여기는 미는 힘이 공간이 생기니까 호흡하기가 더 편해지는 겁니다. 왼쪽이 행경막 신경이 딱 굳어서 돌처럼 굳어졌다면, 뭐, 폐가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겠지. 이런 사람들은 누우면 이쪽은 공간이 생기니까 호흡하기가 편해집니다. 그 다음, 이 부처님 열반상, 이거 나는 열반 때 보지 않았고, 열반상 하는 곳에는 내가 가봤지만,
그 부처님 열반상을 놓고 뭐 머리를 동쪽으로 던지 북쪽으로 던지 그것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내가 드렸는 이 법문을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얻어 드시고 그 공양을 얻었는데 공양 누가 수나? 그분이 양식이 없어서 산에 나물 떨어다가 버섯 떨어다가 공양을 지어서 부처님 드렸더니 부처님이 그것을 드시고 독이 있는 버섯을 드시고 나물을 드시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다. 뭔가 여러분 느낀 적이 없나요? 만약 그것이 그냥 정말 그렇게 그거 드시고부터 시름시름 앓고 돌아가셨다면 무엇을 추론하셨어요? 제 아무리 석가모니라도 독초 먹고 장기가 퉁퉁 부르트면 어찌 됩니까? 간 작살 나죠, 이제. 호흡 됩니까, 안 됩니까?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호흡수련을 통해서 수행하시는 분인데, 이 압력강이 늘 압력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들고 나고 하도록 만들어줬던 분인데, 그 독버섯을, 독초를 먹었더니 장이 막 상처가 나가지고 가스 차고 빵빵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간까지 이제 독이 들어갔으니까 간도 상했을 것이고, 배는 불러서 압력이 높았을 것이고, 압력 높으니까 호흡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어디로 누워야 될까요? 이리 누워야 되나요? 이리 누워야 되나요? 에? 어느 쪽으로 누우는 게 편합니까? 여기가 꽉꽉 찼으니까 이쪽으로 누워야 편하지. 여기 땅에 딱 대주니까. 내 판단입니다. 과학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아무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음식 잘못 먹으면 뭐 방법 있나요? 부처들.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보고, 이제 그 열반상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허원 씨가 누웠을 때 편하다는 쪽은 왼쪽으로 누우니까 편하다. 이건 뭐 이쪽이 아마 행경막 신경이 굳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산마루님, 오신처가 수행자들이 금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몸에 염증이 교생을 부를 때 생파와 마늘을 먹고 난 후 목에 침을 삼킬 통증이 왔습니다. 이거 불교에 나와 있는 오신체, 이걸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오신체는 먹어야 될 시기도, 먹으면 좋을 시기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될 엄중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여러분한테 대기업 760이 밀려 들어오려고 하는데 겨우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흥부를, 복부를 확정시켜가고 있는 중인데, 현경막 신경을 굳은 것들을 이완시켜 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식도를 타고 내려가던 음식물이 관략근 쪽에 와가지고 관략근을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행경막은 어찌 될까요? 당연히 행경막이 썩이 나서 더 굳어버리지. 식도와 행경막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그 오신체 보면 전부 다 자극적인 거죠. 마늘도, 부추도 다 자극적인 거예요. 그 식도 그러지 않아도 염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다가 식도 관략근, 고기가 행경막하고 연결된 부위니까 고기를 탁 건들면 바로 행경막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 행경막이 딱 굳어버리면, 아까 내가 760으로 미는 것은 압력이 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겨우 밀고 있는데
횡격막이 딱 굳어버리면 얘가 밀리지 못합니다. 횡격막이 굳어서. 그래서 그 시기에는 염증으로 이렇게 치닫을 시기에는 절대 오신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외에 몸이 호흡이 깊어지고 횡격막 신경이 다 살아났다면 이때는 영양 차원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마늘이나 파 이런 것들을 익혀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겨울마다 마늘을 구워서 먹습니다. 주로 밤마늘을 화학 비료 안 준 거 이런 것들을 불에 구워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굽니까? 새벽에 항상 두드러기가 나왔다 사라집니다. 꼭 자기 전 이완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보세요. 이 누구십니까? 행복투잡남. 자기 전에 이완하고 났다. 이완했을 때는 760이라는 압력이 제대로 쭉쭉 폐로 들어와서 그 폐가 횡격막을 밀었습니다. 이완했으니까. 그랬더니 복부도 이완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부의 압력도 느슨해졌고 낮고 흉부도 이완시켜줬으니 충분한 공급이 들어왔겠죠. 근데 자는 동안 몸이 경직된, 이완된 몸으로 잔 것이 아니라 경직된 몸으로 자다 보니 이 압력이, 횡격막이 폐가 간을 압박했습니다. 압박하니까 간에서는 젖산을 분해시키지 못해서 염증으로 뒤범벅이게 됐겠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염증이 생긴 겁니다. 밤새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반드시 간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간이 압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서 간이 압박을 받으면 앉아서, 차라리 앉아서 밤을 지새는 것이 세포한테 염증을 덜 주는 겁니다. 이제 잘 챙겨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굽니까? 수행이 뭐 몇 년 걸리고 또 정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도 다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대해서도 다르고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걸 접고 오직 이해만 한다면 내가 늘 얘기하는 대로 5년입니다. 5년이면 어느 정도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 호환님이 알아들었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 뭐예요? 누구십니까? 횡격막 신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세요. 횡격막 신경을 살리시려면 횡격막 신경이 어디서부터 지나가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횡격막 신경은 경추 3, 4, 5번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와서 요건 이쪽으로 가고 요건 이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흉부가 압착이 걸려서 경직이 돼서 목이 경직돼서 이 횡격막 신경을 눌러버리면 천하 없어도 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격막 살리는 것이, 신경 살리는 것이 도의 정점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횡격막 살리는데 좋은 호흡법이 없는지 이렇게 물어오시면 이거 아주 수행의 각을 못 잡으신 분입니다. 횡격막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도 아직 모르신다면 이거부터 배우세요. 3, 4, 5분을 지나서 가슴 쪽으로 내려와서 좌우로 갈라진다는 거. 이 신경이 분포되지 못하면 여기는 세포들이 분열을, 셀룰라이드 같은 그런 죽어있는 좀비 세포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간경화 같이, 심건 같이, 경색대 같이 굳어갑니다. 이게 굳어가면 이 폐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리려면 이 신경이 나야 되고, 이 신경이 살아나려면 얘를 벌려줘야 됩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할래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수행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직도 이 신경이 어디로 지나간지도 모르시는 분이 이거 살리는데 호흡 좋은 법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로서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신경 누르고 있는 이 신경을 놔주도록 하십시오. 이 신경을 놔주려면 흉부를 벌리려고 합니다. 벌려야 됩니다. 흉부를 벌리려니까 이 신경이 살아야 되고, 이 신경이 살아야 되니까 흉부를 벌려야 되고, 어떤 것부터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 그러니까 이게 둘을 동시에 살려야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걸 놓으시고 몸 전체를 먼저 경직된 걸 풀으세요. 풀으시고 난 다음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횡령막에 언음을 두시고 여기다 의식을 두시고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신경을 왼쪽이 막혔으면 왼쪽, 오른쪽 막혔으면 오른쪽 목 부위에 경추 3, 4, 5분을 강하게 마찰을 해서 이것도 살리시고 이것도 살리시고 이거는 언음으로 살리시고 이건 마찰로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경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자, 이것으로서 법문 모두 마칩시다. 고맙습니다.